네, 폭염이 이어지면서 잠을 설치거나 식욕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증식이 활발해져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뇌수막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또 유명 연예인들까지 잇따라 뇌수막염에 걸려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여름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뇌수막염,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예, 뇌수막염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고 그 사이에 뇌척수액이라는 액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미생물이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통과 오한을 일으키는 이 뇌수막염의 발생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뇌수막염의 발생 원인은 주로 이러한 미생물이 뇌척수액에 침범해서 생기는 것인데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 외에도 폐렴알균이나 수막알균 같은 위험한 세균들도 뇌수막염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 드물게는 결핵이나 곰팡이균도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요즘같이 7, 8월에는 이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주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도 두통과 오한이 뇌수막염의 이 증상이라고 했는데 감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초기 증상이 있을까요? 아주 초기의 증상은 감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에 미열과 근육통 등의 일반 감기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고열과 두통이 심하게 동반이 되고 두통이 심하게 되면 이제 구역이나 구토를 동반하게 되어서 뇌수막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질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경련이나 혼수 같은 중대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뇌수막염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고 또 재발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뇌수막염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뇌수막염은 앞서 말씀드린 원인이 이제 바이러스부터 세균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히 검사를 해서 원인을 알고 그에 따라 적절히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같은 경우 증상에 따른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잘하면 보통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균적인 경우에는요, 알맞은 항생제 치료를 꼭 시행을 해야 후유증이나 이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뇌수막염이 재발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치료를 적절한 기간을 받게 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재발 방지도 치료 방법도 중요하지만 특히 영유아나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영유아나 청소년들은 아직 이제 면역력이 약하고 특히 이제 학교나 학원 등 집단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뇌수막염에 더 주의를 요하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로는 이런 뇌수막염을 잘 일으키는 세균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방접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 위생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야외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손 씻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인 같은 경우도요, 단체 생활을 하는 성인이나 이제 수막염이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은 이 세균성 뇌수막염에 대한 예방 접종이 필요하고요. 면역이 떨어져 있는 성인이나 노인분들도 이런 개인 위생을 잘 해서 뇌수막염에 주의를 요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뇌수막염 바이러스가 또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방 접종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인 위생으로 예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